안녕하세요. 우주의 끝없는 신비를 탐험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상상력을 한계 너머로 밀어붙이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주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주는 어디까지 이어져 있을까요? 끝이 있다면 그 너머에는 어떤 모습이 펼쳐져 있을까요? 아니면 끝없이 계속 이어지는 걸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 과학자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고 철학자들의 머리를 어지럽히는 거대한 퍼즐입니다. 자, 우주선을 타고 빛의 속도로 우주의 경계를 향해 날아가며 이 신비한 여정을 함께 시작해봅시다. 우선 우주의 끝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우주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현대 과학은 우주가 약 138억 년 전 빅뱅이라는 거대한 폭발에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이 사건은 시공간, 물질, 에너지가 극도로 작은 한 점에서 폭발적으로 팽창하며 지금의 우주를 형성한 순간입니다. 빅뱅 직후 우주는 뜨겁고 밀도 높은 상태였고 약 38만 년 후에는 우주 배경 복사라는 빛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는 빛이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는 범위로 직경이 약 930억 광년입니다. 이 공간에는 약 2조 개의 은하가 있으며 각 은하는 수백억 개의 별과 행성, 블랙홀, 성운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체 우주의 일부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빛의 속도는 유한하고 우주는 계속 팽창하며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주의 끝이란 관측 가능한 경계를 넘어선 곳, 혹은 전체 우주의 물리적 경계를 뜻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팽창은 1929년 에드윈 허블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멀리 있는 은하들이 적색 편의를 보이며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적색 편의는 빛의 파장이 늘어나 붉게 보이는 현상으로 도플러 효과와 비슷합니다. 은하가 멀수록 이 적색 편의가 크고 이는 팽창 속도가 더 빠르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1메가파섹 약 326만 광년 떨어진 은하는 초속 70km로 멀어지고 10메가파섹 떨어진 은하는 초속 700km로 멀어집니다. 이는 우주가 정적인 공간이 아니라 늘어나는 풍선처럼 동적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상 대성이론은 이 팽창을 설명하며 우주상수와 암흑에너지가 팽창을 주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암흑에너지는 우주의 약 68%를 차지하며 중력과 반대로 작용해 팽창을 가속화하는 미지의 힘입니다. 이 힘 때문에 우주는 점점 더 빠르게 확장되고 있죠. 그렇다면 우주의 끝은 어떤 모습일까요? 과학적으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한하지만 경계 없는 우주입니다. 이는 우주의 기하학이 구형일 경우 가능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지구 표면을 따라 계속 걸어가면 끝없이 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주가 구형이라면 한 방향으로 쭉 가다 보면 결국 출발점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끝이라는 물리적 경계는 없고 우주는 스스로 닫힌 구조를 가집니다. 수학적으로 이는 우주의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높을 때 성립합니다. 임계 밀도는 우주가 평평한지 구형인지 열린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현재 관측 데이터는 이 밀도가 약간 낮아 구형 우주는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무한한 우주입니다. 우주의 기하학이 평평하거나 열린 상태라면 끝없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2018년 플랑크 위성의 데이터는 우주의 곡률이 거의 0에 가까워 평평하다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평평한 우주는 밀도가 임계 밀도와 정확히 일치할 때 나타나며 끝없이 펼쳐진 공간을 뜻합니다. 이 경우 우주의 끝이란 개념 자체가 의미를 잃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끝없이 펼쳐진 우주에서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가도 더 많은 은하, 별, 블랙홀이 계속 나타난다고요. 이는 우주의 규모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걸 보여주며 무한한 공간 속에서 인류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합니다. 만약 우주가 열린 구조라면 팽창은 영원히 계속되며 끝없이 희석된 상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한하고 경계가 있는 우주입니다. 이건 우주의 물리적인 끝이 있다는 가정인데 그러면 그 너머는 뭘까요? 일반상 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공간은 물질과 에너지에 의해 정의되므로 우주 밖에는 시공간조차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경계 너머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상상해야 하는데 이는 공허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우주가 풍선처럼 유한하다면 풍선 표면이 우주이고 그 바깥은 정의할 수 없는 영역이 됩니다. 이건 철학적으로 물을 떠올리게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관측 불가능한 영역이라 추측만 가능합니다. 만약 경계가 있다면 그 끝에 서서 손을 뻗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아무것도 닿지 않는 기묘한 공백일까요? 우주의 끝을 생각할 때 팽창의 미래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현재 암 에너지가 팽창을 가속화하고 있으니 우주는 빅프리즈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연력학적으로 우주가 점점 차가워지며 별이 꺼지고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약 1000억 년 후에는 관측 가능한 우주가 완전히 어두워지며 은하들이 서로 너무 멀어져 빛조차 닿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반대로 암 에너지가 약해지면 팽창이 멈추고 수축으로 전환돼 빅크런치가 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주는 한 점으로 붕괴하며 끝날지도 모릅니다. 수축 과정에서 은하들이 서로 충돌하고 블랙홀이 합쳐지며
시공간이 다시 압축되는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또 다른 가설은 빅립으로 암흑 에너지가 너무 강해져 시공간 자체가 찢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는 약 220억 년 후 가능성이 제기되며 별, 행성, 원자까지 분해되는 극단적인 결말입니다. 우주의 끝을 탐구하려면 관측 데이터도 중요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 CMB는 빅뱅 후 38만 년 시점의 빛으로 우주의 초기 상태를 보여줍니다. 플랑크 위성은 CMB의 온도 변동을 분석해 우주가 평평하고 무한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 데이터는 우주의 밀도와 공률을 계산하며 평평한 우주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CMB는 관측 가능한 우주만 다루므로 전체 우주의 끝을 알려주진 않습니다. 중력파도 단서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원시 중력파가 관측되면 우주의 초기 팽창 속도와 구조를 더 정확히 알 수 있죠? 우주의 끝에 정말 뭐가 있을지 상상력을 더해보죠. 일부 이론 물리학자들은 타중우주를 제안합니다. 끈 이론에 따르면 우리 우주는 10의 100제곱개 이상의 다른 우주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각 우주는 다른 물리 법칙을 가질 수 있고 우리 우주의 끝은 다른 우주와의 경계일지도 모릅니다. 상상해보세요. 우주가 거품처럼 떠 있다면 끝에서 다른 거품 우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 거품들은 서로 충돌하며 새로운 우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다중우주는 검증 불가능한 추측이지만 우주의 끝을 상상하는 데 큰 영감을 줍니다. 우주의 끝을 물리적으로 탐사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빛의 속도로 이동해도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에 도달하려면 465억 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팽창 때문에 실제 거리는 더 멀어지고 암흑 에너지가 가속되면 영원히 닿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철학적 질문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주가 무한하다면 존재의 의미는 뭘까요? 끝이 있다면 그 너머의 문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스티븐 호킹은 우주의 경계를 묻는 것, 지구의 남쪽 끝이 뭐냐고 묻는 것과 같다며 경계 없는 우주를 지지했습니다. 이는 우주가 스스로 완결된 구조라는 뜻입니다. 반면 칼 세이건은 우주는 끝없이 펼쳐진 책이라며 무한한 가능성을 찬양했죠. 우주의 끝을 생각하면 우리의 존재가 우연인지 필연인지 우주가 목적을 가졌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은 과학과 철학이 얽히며 단순한 답을 넘어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우주의 끝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주의 운명이 끝의 모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픽프리즈 시나리오에선 우주가 차갑고 텅 빈 상태로 끝나며 별빛조차 사라진 어둠만 남습니다. 이는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에 따라 모든 에너지가 균일해지는 결과죠. 빅크런치라면 우주가 수축하며 뜨겁고 압축된 한 점으로 돌아가며 끝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블랙홀이 합쳐지고 시공간이 다시 빅뱅 전 상태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빅립은 더 극단적입니다. 암흑 에너지가 너무 강해지면 공간이 찢어지며 은하, 별, 원자까지 분해됩니다. 이는 팽창 속도가 빛의 속도를 초월하며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우주의 모든 구조가 해체되는 결말입니다. 우주의 끝을 상상하며 관측 기술의 한계도 생각해야 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2022년부터 먼 은하를 관측하며 우주의 초기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를 확장하지만 전체 우주의 끝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LISA가 탐지할 원시 중력파는 우주의 초기 팽창을 밝힐 수 있지만 끝의 경계를 직접 관측할 순 없습니다. 우주가 무한하다면 우리가 영원히 전체를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우주의 끝을 묻는 질문이 과학의 한계를 시험하는 이유입니다. 우주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과학은 무한한 공간, 경계 없는 공면, 유한한 경계, 다중우주를 제안하지만 확실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빅프리즈, 픽크런치, 빅립은 우주의 운명을 통해 끝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우주는 끝없이 우리를 놀라게 하며 그 끝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인류의 호기심은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도 우주의 끝을 떠올리며 자신만의 답을 찾아보세요. 끝이 있든 없든 이 질문은 우리를 더 큰 세계로 이끕니다. 다음에 또 신비로운 우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